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마켓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장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오후장을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후장에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미래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증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볼까요? 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현재 지금 다우존스 지수 등등 모든 3대 지수가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0.4에서 0.6% 가까이까지 빠져 있는데요. 자,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0.7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0.47포인트가 빠졌죠. 15,010.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기술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나스닥 지수 역시 13.69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3,589로 장을 마쳤고요. 한 0.38%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9.7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646.06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뚜렷한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 실적의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오는 21일 예정된 FOMC 회의 성명 공개를 앞두고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지 그걸 좀 보고 넘어가자는 관망세가 시장에 작용한 듯합니다. 밋밋한 장세죠. 종목별로는 에너지주가 각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일부 기술주들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급등세,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아파치그룹의 주가는 무려 4.6%가 폭락하기도 했고 S&P 500 지수의 에너지 종목들을 하락세로 이끌었습니다. 인텔은 장중 3%의 급등세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는 전일 전장 대비 0.97%가 빠져서 4,083.98로 장을 마쳤고요. 독일이 0.3% 하락, 영국이 0.5%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고 연준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 투자 심리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연정 내부의 불화가 심화돼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섬으로써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2.5%가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세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만일 자기가 이 상원에서 추방될 경우에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은 후에 거래자들이 아무래도 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의 지지자들이 정치권 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정 구성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2년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군요. 계속해서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전 거래일보다 5.5bp가 올랐고요. 2.880%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는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24.5bp나 올라서 주간 기준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이미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전날 대비 4.5bp가 상승했고요. 이건 역시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5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bp가 올랐고요. 자,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이날도 지속된 것이 국채 수익률 상승을 이끄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레커 FED 총재가 언론사 디스패치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자산 매입으로 인한 비용은 증가한 반면 자산 매입에 따른 혜택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반기 경제 지표들이 자산 매입이 이 성장률에 눈에 띌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가 진단했던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자, 레커 총재는 자산 매입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될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출구 전략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인플레이션이 과열되거나 너무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약 2%대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입니다. 1920.72포인트, 지금 한 3.08포인트로 0.1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아쉽게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에 오후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요, 외국인이 825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편이 돼서 우리 증시에서 순매수를 보여준 반면에 오늘은 개인이 기관의 편에 붙어서 개인과 기관이 모두 물량을 내놓고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이 전일 장고의 다른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64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약보합세 장입니다. 549.85로 550선을 현재 내준 상태고요. 장중의 흐름을 살펴보면 장 중반으로 갈수록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여집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하고 좀 반대 흐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네, 수급별로 볼까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기관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사들여주고 있군요. 반면 외국인은 6억 원의 아주 소폭의 물량을 내놓으면서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도 코스닥에는 팔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대를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1.32%가 하락을 하면서 17,000원에 올라 있는데요. 외국인의 러브콜에 힘입어서 사흘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CS증권 등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 저가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에 지난 16일부터 약세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증시를 위쪽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잠시 후 10만 주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업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파업 관련 소식이 또 전해져 있죠. 파업에 대한 우려감에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0.21% 상승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오히려 추가 파업에 관한 우려감 때문인지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노조가 20일과 21일 이틀간에 걸쳐서 주간 1조와 2조가 2시간 각각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고 합니다. 기아차 노조 역시 이날 광명 소화리 공장에서 대의원 460여 명 대상으로 임시 대의원회를 열어서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 전문가는요, 추석 전에 임금 단체 협상 타결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서 3, 4일 분량의 생산 차질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특근을 통해서 이 정도 물량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는 그다지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이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업종 지금 관련주들 나와 있죠. 현대중공업이 1.13% 탄탄히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3%대, 현대미포조선이 2%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TX조선해양 9% 상승을 하면서 전일에 줄줄이 하한가를 잃었던 것에 비하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의 연일 강세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유럽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선업종 전체의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비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도 상승 추세의 한 비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군함 건축 부분에서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STX 조선해양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요. STX 그룹들이 오늘은 또 줄줄이 상한가에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상한가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죠. STX 그룹주들은 솔직히 개인들이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웬만하면 좀 접근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STX 중공업 등등 여러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 있는데 그 비결은 아무래도 STX 지주사에 대해서 STX 그룹 채권단이 STX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면서 조건부 회생을 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 오늘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것이 뭐 회생이라는 것 자체만도 하나의 좋은 재료이겠지만 기업의 실적으로 또 생존 가능성으로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만 주가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연일 조명시장 성장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LED 관련 업종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 서울반도체가 3.6% 상승을 하고 있고요. 루멘스 역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폭의 6%대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이 기대를 상회하고 있다는 진단이고요. LED 조명 수요 촉진이 앞으로 이런 업종의 업황 자체의 개선을 더욱더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이 그동안 크게 하락했던 LED 패키지 업체들의 출하 증가 모멘텀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요, 전략 제품인 아크리치의 성장으로 인한 수익 개선 효과 역시 기대할 만하다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이 성장 분야로 꼽히고 있는 3D 관련해서도 업종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 오늘은 흐름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세중이 2%대 그리고 NTK가 6%대 상승을 한 반면에 또 화천기공, 화천기의 TPC는 상한가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터 관련주가 시장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서 장중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조금 보신 것처럼 화천기공이라든가 화천기계 등등 3D 프린터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상한가에 달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 산업을 육성하는 움직임 나타나면서요. 3D 프린터 관련주 앞으로도 상당한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에서도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이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럽 역시 중점 과제로 3D 프린터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 기타 국가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지원을 할 것이니만큼 기술 대중화에 따른 수요 증대 시점 도래에 따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MZ 테마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DMZ 내 평화공원 등등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파주와 철원 등지에 대한 기대감이 토지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한 강세를 띄었는데요. 지금은 좀 줄줄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홀딩스가 마이너스 10%대, 삼육물산 그리고 코아스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하나의 그냥 테마주로 분류만 되면서 급등세를 잠시 보유다 주가 버프무렵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류가 되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실적 등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급락세에 동참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홀딩스 지금 10%대 하락이고요. 삼육물산 역시 마이너스 4%대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DMZ 평화공원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지역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기업이 그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요인인 실적으로 아무래도 선방을 해줘야지만 주가의 흐름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상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상선 오늘 2.86%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중부발전과 2천억 원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때 이 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2천억 원대 규모라고 하면은 요즘 해운사들 굉장히 업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계약인데요. 자, 이는 작년 매출액 대비 무려 한 2.4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약이 많이들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현대상선 흐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CC입니다.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1.1%, 86.7%가 각각 급등을 했다고 하는군요. 원가가 하락 시에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이 판가 협상 능력이 개선됐다라고 하고요. 건자재 시장이 앞으로 상당 부분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한 시장의 우려감을 쌓았던 현대중공업과 함께했던 폴리실리콘 생산 시설 관련해서는 이게 뭐 전원
전량을 손실 처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었죠. 그런 것들도 기업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호재로 작용한 듯하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삼성의 실질적인 지주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 에버랜드의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전략적으로 매입을 함으로써 그동안엔 범현대가에 대한 납품만이 이루어져 있다가 앞으로 올해가 지나서 내년 정도부터는 범삼성가로까지 납품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굉장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의 확대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아주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코리아나 소식입니다. M&A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4.86%가 오르면서 19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에 따른 기대에 힘입은 것인데요. 큐캐피탈 파트너스로부터의 피인수 보도 관련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인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양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설이라는 기대감인데요. 자, 현재 동양은 4.74% 50원이 오르면서 1,10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동양 파워 지분 매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크게 치솟았다가 전일에는 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다시금 재상승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드입니다. 세리 CEO와 합병한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리 CEO는 지난해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죠. 일반 회원이라든가 관계사, 공공기관의 간부 등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 CEO는 지난해 매출액만 223억 원, 영업이익이 109억 원.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죠. 자, 이런 기업인데요. 이런 이익 규모가 크레드의 지난해 연결 실적을 초과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크레드가 앞으로 기업 교육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이 모바일 사업 강화를 위해서 HK 하이텍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보시는 것처럼 3.55%가 상승한 2,335원에 현재 거래 순항을 타고 있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 HK 하이텍 61만 6,421주를 취득키로 결정을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는 자기 자본의 27.78%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네, 다음은 호텔신라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하고 재개장을 함으로써 시장에 앞으로 좀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종목이죠. 중국인의 입국자가 늘어나는 그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번에는 이틀째 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가 상승하면서 67,000원의 시원스러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요, 지난달 중국인 입국자가 56만 9,800명, 거의 57만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6% 이상이나 급증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추세대로 가면은 전년 대비 거의 한 2배 이상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머지 않은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주가 상승세가 중국인 관광객 증가 소식의 기대감으로 볼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호텔신라의 매출 중에 중국인 비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역성장을 했던, 즉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일본인 입국자 수 역시 내달부터 그 감소세는 둔화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점을 따지고 보면은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호텔신라, 그리고 앞으로 비즈니스 호텔 사업으로도 본격적으로 진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된 것만 하더라도 마포역 인근 그리고 역삼역 인근에도 지금 비즈니스 호텔의 건립이 확정이 된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다라는 비즈니스 호텔로까지 진출을 할 경우에 고급 호텔, 비즈니스 호텔, 면세점이라는 이 사업의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업 가치의 상승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증시의 주요 이슈들과 또 종목들, 업종, 테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판매 활동 촉진이나 광고 선정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영업으로 불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19조 4천억 원의 판매 관리비를 지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5% 늘어났습니다. 특히 판매 촉진비는 3조 7,7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6.8%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상반기 판매비는 2조 9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5% 늘어났고 관리비 역시 7% 증가한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2.1% 증가한 1조 4천억 원을 판매 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전세 보증금 관련 세제 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현우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재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들이 해외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도 국내 상황이 더 좋지 않아 국내 유턴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 700개를 대상으로 국내외 제조업 경영 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해외 공장 경영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나 좋아졌다는 응답 15.4%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국내와 해외 여건을 비교한 결과 해외 시장이 더 낫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났으며 90%를 넘는 기업인들은 현지 해외 공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년부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기업은 구축 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거나 3에서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포함하도록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비용 지원, 융자금 신청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센서 등을 이용해 건물이나 공장 내 소비 전력을 측정하고 흐름을 제어해 전력 소비량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전력 소비량을 연평균 7에서 10%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기아 자동차가 안전성을 강화한 2014 올뉴 모닝을 오늘 출시했습니다. 2014 올뉴 모닝은 경차 최초로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세븐 에어백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운전석 무릎 에어백은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의 하체를 충돌로부터 막아 각종 상해를 예방해주며 국내에서는 K9 등의 고급 세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4 올뉴 모닝은 가격은 990만 원에서 1,300만 원입니다. 합병 2주년을 맞는 하이트 진로가 9월부터 수요 공급망을 혁신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2011년 9월 합병 이후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전사자원관리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시장 수요와 연동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구축해온 수요 공급망 혁신 체계를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김인규 하이트 진로 사장은 수요 공급망 혁신은 전사 차원의 경영 체질을 변화시키는 혁신 활동이라며 이는 수익성 개선과 시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분석실을 하나로 통합해 경기도 이천 본사 연구개발센터 내에 분석센터를 개설합니다. 통합분석센터는 외부 진동과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전 제품에 대한 물성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분석센터 통합 구축으로 효율적인 투자 집행과 품질 향상, 연구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1일부터 25일까지 분당점 식품관에서 귀농, 귀촌, 농산물 특별 초대전을 실시합니다. 이 행사는 귀농 생활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성 있는 귀농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정상가보다 약 10에서 2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8월 20일 뉴스이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